안녕하십니까. 8천만의 청지기 엄밀청의 머니 캐리어를 진행하는 글로벌 애널리스트 엄밀청입니다. 글로벌 경제 동향을 좀 살펴봐드리고 특히 투자 정보나 사업 정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유튜브로 보내드리고 있는 저의 독립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뉴 페오달리즘, 우리말로 하면 신봉건주의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르미르 페리스와 마이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이 두 뉴 페오달리즘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이 사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기금들이 다시 그 자산 운용을 통해서 이 낮은 재정 투자를 하거나 또는 위험한 기업에 투자하게 돼서 훗날 이 연금 수혜를 받아야 될 국민들이 오히려 재정을 보살피고 또 허약한 기업을 돌보는데 더 돈을 대야 하는 종속되는 족쇄처럼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른바 신봉건주의에 대한 우려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세의 봉건 사회는 귀족이나 군인이나 종교와 같은 지배 계급에 의해서 농노들이 종속됐던 시절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저희 같은 그 학자들이 우려하는 봉건주의는 금융시장이나 국가 경제가 이 정부나 큰 기업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사회 보장을 한다고 이쪽으로 그 투자를 해놓은 자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재정이나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로한 국민들이 아껴놓은 돈들을 더 돈을 투자해야 되고 젊은이가 아직 연금도 못 타본 나이에 다시 더 돈을 밀어넣어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른바 우려해서 신봉건주의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향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여러 고용복지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사회금융 시스템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19년 연말로 국민연금은 690조 원이 됩니다. 세계 세 번째로 큰 연금인데요. 이 중에서 그 국내 채권에 약 310조 원이 들어가 있고요. 120조 원이 국내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그 지분이 5% 이상 되는 회사의 주식만 해도 약 300개가 넘습니다. 또 해외 주식에 14조 원이 들어가 있고 대체 투자에 약 90조 원, 해외 채권에 약 30조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과거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연금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그 사회연금들이 그 투자 정의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을 발동해서 사회적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쪽으로 입법도 하고 또 정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연기금이 투자한 국가 재정이나 주요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안정이 되면 다행입니다만은 외부 환경이나 내부의 잘못으로 불안해졌을 경우에 오히려 더 그곳에 돈을 많이 더 투자했다가 훗날 이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하거나 개인이 받아야 할 연금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신봉건 사회의 그 하나의 반작용으로는 오히려 이 개인 자산이나 가족 재정을 살펴보면은 상위 소득자들은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상위권 또는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렇게 사회 재정에 많은 부분들을 투입하거나 또 미래 삶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훗날 국가 재정이나 몇몇 기업이나 특별 자산의 문제가 발생해서 중상위권 가정이나 일반 가정들이 사회 재정으로부터 타격을 입게 되면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컨대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5분의 1 안에 드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20%의 가구의 가구당 총 수입은 월간 약 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또 그 아래 단위에 있는 이른바 그 4분이라고 부릅니다. 맨 위를 5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4분위에 있는 가구도
물론 이 가구원 수의 합친 총합의 수입입니다만은 가구원 총 수입이 약 600만 원 가까이 되는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층, 그러니까 40%대의 이 두 계층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많지만 부산이나 대구, 광주와 같은 이름은 대도시이지만은 이런 도시들은 상위권 40%의 소득 가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상위 소득자에 의해서 중위 소득이나 하위 소득의 사회적 위기를 돌봐줄 수도 없는 형편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이미 60이 넘으신 국민들 중에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저런 연금을 탈 수 있는 국민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정도로밖에 의존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어려워지는 것은 이른바 20, 30대의 경우는 사회적 소득도 기회가 없고 개인 소득도 기회가 아주 어렵고 당연히 어린 나이에 모아놓은 자산도 없는 정말 그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를 출발해야 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부 발빠른 정치가들은 이들에게 직접 돈을 좀 몇천만 원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젊은이들이 그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가 자신의 힘으로 개척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안정된 국가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점점 노후에 대한 사회재정의 의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가재정이나 중요 거대 기업에 대한 투자분이 늘어나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미래의 사회재정들이 거의 족쇄가 되거나 이른바 종속되어지는 이른바 신사회금융 봉건주의 현상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을 이해하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사회연금이나 각종 재정으로부터의 도움은 하나의 미래를 위하거나 위험을 위한 안전판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안에서 또 내 가족 사이에서 안전한 자기 재정을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자산을 운용하시더라도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소장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투자하기 좋은 것보다는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그게 정말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흔히 귀한 것일수록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소장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희소 가치가 생겨서 저절로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매매를 통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가벼운 게임은 가능할 수 있으나 미래 가족의 자산이나 나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저희들이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좋은 사회복지제도나 또 좋은 정치가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지역이 자기 재정으로 건전하게 더 결실을 맺어가는 것은 작심 뭔가 노력하고 남기고 아껴서 나의 것을 좀 더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길청의 머니캐리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